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사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경론장이 될 뿐입니다. 줄 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 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승부수였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5대 개혁안 중에 보면요. 9월 전당대회, 9월 전당대회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친윤에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던데 당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언제까지 임기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글쎄 오늘 의총 결과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김용태 위원장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지금 붕 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16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거거든요. 그 원내대표는 또 자기 나름대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거예요. 이러면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다시 또 삐걱거리면서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당내 다수는 친윤계 그리고 영남에 있는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결국은 친한계도 안 될 거고 그렇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또 수렴이 돼서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진정성 있게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응원해주고 싶어요. 보수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알긴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당 지도체제가 새로 만들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물갈이를 하려고 시도하면 그 다음에 총선. 이런 식으로 그거 기득권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친윤 중심의 영남 쪽 의원들의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런 당권 투쟁을 계속 보수 진영이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보수가 과연 개혁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점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따로 구분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전대가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12월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은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당분간 혼란이 계속되면서 당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현재로서는 9월 전대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이분이 가장 정확하게 평론을 한다는 분입니다. 김성환 소장님, 장성철 소장님. 아니, 저쪽에 계시는데 왜? 김성환 평론가의 말을 들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래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좀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조금 좀 스킬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모라면은 오늘 의총 때 어느 정도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은 다음에 저걸 던지고 그다음에 당의 개혁안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지금 윤핵관들이 당의 주류인데 예. 영남권 의원들, 윤핵관들과는 다른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윤핵관들은 그래? 그럼 6월 30일 날까지 임기가 끝이니까 그때 그만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때 그냥 새로운 비대위원장 할게. 너 그만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제 급하게 했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국민의힘 개혁하려면은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 선출 규정이 당원 100%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망친 원흉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비대위원장 때 당 지도부 선출 규정을 당원 100%로 바꿨거든요. 그 다음부터 당에 있는 의원들과 지도부들이 영남권 중심의 좀 나이 많은 강한 의견을 표명하는
당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난번 불법 비상계엄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판단과 상식과 다른 그러한 생각으로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을 지키자 막 이런 외침을 했던 게 그 당원 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지키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 나는 차기에 당 대표도 될 수 있고 지도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민심은 뭐 난 별로 상관 안 해도 돼. 나는 영남권 의원이기도 하고 예. 나는 그냥 그런 모습 보이게 되면 영남권 주류의 당원들은 나를 당대표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민심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무조건 지금 야당이잖아요. 예. 그럼 당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요. 그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규정은 일반 국민 역차별 뭐 역선택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예. 그냥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로 선출을 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그래야 당원들의 눈치를 안 본다.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눈치를 안 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름이 그렇죠. 나오네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품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지금 멀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거 절연하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그걸 절연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말을 하지 마. 금기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헌적인 계엄 선포한 당사자인데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그 문제를 정리를 안 하고 적당히 그 문제는 꺼내면 우리가 싸우니까 앞으로 그 말도 꺼내지 말고 싸우지도 맙시다. 이런 식으로 봉합하고 넘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진짜 역설적인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저는 그 당원으로부터 시작된 물론 힘도 있겠지만 당원의 기반을 수도권까지 넓히는 작업들을 굉장히 힘든 기간 동안 한 10년 동안 그거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한 9년 겪었잖아요. 민주당도.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호남 정당에서 수도권 정당으로 탈피해 온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영남 정당으로 남아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당원의 구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당원을 부추기고 당원은 또 의원 말을 믿고 이러면서 같이 악화를 계속 우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의원들이 먼저 확 단절하고 가면서 당원들을 끌고 갔어야 됐어요. 그게 정반대로 갔잖아요. 오히려 부추겨가지고 당원들을 활용하려고 덤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남 기득권을 깨트리는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룰을 갖다 놔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 저변을 확대하는 작업, 그것과 당 지도체제 구축, 그리고 영남 기득권을 같이 부셔나가는 작업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외부 영입하듯이 뭐 선수 데려다가 괜히 개혁하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권만 찾아오면 또 우리 다시 기득권 갖고 오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국민의힘 개혁되기 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 기간 진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당원 중심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까지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